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말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 이분이군요.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저보고 막말이라는 그 말 못하겠죠. 자기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국민 선택이 그나마 막말이라도 홍준표는 옳은 말이었다. 네, 정창근 기자. 네. 어떤 상황인가요? 홍준표 의원이 지난 17일에 이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면 이 형수 욕설 리스크가 있고 또 홍준표 의원은 이 막말이나 뭐 이른바 이제 돼지발정제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이재명 지사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홍준표 의원에게 막말이라고 말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그나마 이제 홍준표의 막말은 옳은 말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선택지가 많지가 않군요, 우리에게. 저번에 네. 지난주에 우리 밸런스 게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박서준을 선택했죠. 네. 지난주에. 주저 없이 했죠. 네. 저도 박서준을 선택했습니다. 10억 벌어오는 MC 정원과 돈 한 푼 못 버는 박서준 중에 누구? 박서준. 네, 네, 박서준. 박서준. 네, 0.1초도 우리는 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네. 이건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저희 국민들이 막말과 쌍욕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네. 밸런스 게임의 진심인 사람으로서 네.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이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막말들은 대부분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쌍욕 논란은 굉장히 사적인 발언 그렇죠. 속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이 나왔던 곳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붕괴됐습니다. 벨붕이라고 저는 봅니다. 벨붕이다. 네. 이게 뭐 어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2017년 대선 때 이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고 네. 네. 또 홍준표 의원은 이제 홍카콜라 TV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탄산대첩 탄산대첩. 그게 더 적절하다고 네, 봅니다. 사이다 대 콜라인데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할 텐데 네. 이 국민의 당 수치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말과 보는 분도 쌍욕 있습니다. 중에. 네. 네. 그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내가 누군가는 검사 생활만 26년 했지만 나는 20년 넘게 정치인 생활을 했어라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겠으나 네. 네네. 참 저한테는 이게 막말만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어떤 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충격적이었습니까? 저는 2017년 대선 때 했던 말이죠. 이 홍감탱이의 어원이 됐었던 장인어른을 상대로 했던 이 영감탱이 발언. 그렇죠.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가장 충격을 먹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당당하게 또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경상도 지역에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영감탱이라고 장인어른한테 부르기도 한다고. 네. 근데 제 주변에 많은 경상도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께서 화들짝 놀라고 그러지 않다고. 예. 들어본 적 말도 없다 안 되는 그랬죠. 얘기라고. 네, 그럼요.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정성훈 여성 기자? 관련 발언들이 여성 기억이 관련. 나는데 예, 많았죠. 일단 이제 홍대 앞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1년인가 그랬는데. 무려 10년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2대 그 계집애들을 싫어한다 이런 네. 네. 좀 충격적인 아유. 발언이었죠. 꼴 같자는 게 대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준 적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그 2017년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다가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설거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이다. 설거지. 네. 무려 설거지를 하늘에 정해놓은 거군요. 네. 정 기자가 인용을 해서 말했을 뿐인데도 이 심장이 철렁철렁하네요. 이미 네. 우리 많이 들었는데도 네. 다시 들으니까 아니 이거 또 방송에도 했어요. 얘기하면서도 네.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네요. 원래 예전에 이거 음성 나갔으면 삐 소리 하고도 이랬을 텐데 우리 또 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곤욕스러움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나경원 의원 향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네, 근데 대선 토론회 때 이제 화장을 많이들 하시고 오시잖아요. 네, 네. 홍준표 의원도 그때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후보자들이 다 하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막말들 그만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네. 식사 시간인데. 네. 어쨌든
기자와 이번에 대화를 나눈 걸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그동안 했던 일부 발언이 네. 쌍욕은 아닐지라도 막말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자신을 향한 논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원래 성격 자체도 좀 그러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희화해서 재밌게 좀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잘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막말 프레임을 본인도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막말이라고 이제 비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쌍욕 프레임을 씌우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을 낮추는 듯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한 정치적 약간 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 무슨 말만 나오면 요즘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는 그 횟수와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었어요. 뭐 네. 막말 프레임 나오면.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떡볶이는 정크푸드다. 요즘 또 엄청나게 언론의 그 조명을 받고 있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말인데요. 네. MC 장훈 씨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마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불량식품으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2018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떡볶이는 정크푸드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못 팔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네. 떡볶이는 이게 그때 당시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린푸드존에서는 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그리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식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떡볶이는 해당 식품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항의를 하자 이제 그때의 발언을 다시 자신이 인용을 하면서 네. 그때 내 발언은 틀렸다. 하지만 앞으로 떡볶이는 불량식품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을 보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간식으로 맛있으려고 그냥 입에 좋은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자극적인 맛을 즐기면서 네, 그렇죠. 건강에 좋으려고 먹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가 영양이 좋아서 먹진 않거든요. 보신 음식으로 떡볶이 오늘 삼복인데 그렇죠. 떡볶이 먹읍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 풀거나 네.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먹는 거죠. 네. 입안의 유희로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떡볶이가 불량식품이다라는 의견 우리 정상근 기자도 한 떡볶이 할 것 같은데. 떡볶이 좋아하죠. 뭔들 안 떡볶이 좋아하시겠어요. 먹었는데. 그렇죠. 뭔들 안 좋아. 네. 그렇죠. 우리 모두. 예, 그렇죠. 불량식품이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 음식에 관해서 오래 연구를 해오신 분이니까 뭐 그 어떤 뭐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양 성분만 봤을 때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떡볶이가 몸이 허하다고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그냥 네. 뭐 항상 그것만 먹지도 않고 네. 그냥 학교 앞에서 그냥 학교 끝나고 그냥 친구들하고 몇 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음식인데 네. 좀 그런 음식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특히 요새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학교 앞에서 약간 좀 불량식품스러운 그런 떡볶이를 네네. 파시는 분들도 뭐 있었겠지만 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뭐 이제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뭐 네. 술 끓이고 네. 채소 육수 내고 또 이제 뭐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잘 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는 좀 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일단 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분이 그 국민학생 시절에 네. 초등학생 강조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네, 네. 국민학생 시절에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네. 학교 앞에 문방구에 네. 이제 그 공책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문방구에 꼭 떡볶이, 오뎅 이런 거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튀김 오뎅부터 해가지고 네. 등등.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납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달고나 네. 달고나. 네. 네. 주로 이제 뭐 그 매점 그 문방구라기보다는 네. 앞에서 따로 그 그렇죠. 가스레인지 들고 오셔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쫀득이 구워 먹는 것도 네, 네. 좋아했었고 쫀득이 맛있었죠. 네. 네. 그리고 쫀득이. 이제 그 아폴로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빨대처럼 돼가지고 쪽 네. 빨아먹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요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치? 명칭 팔아요? 공개 조심해 주십시오.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죄송합니다. 네. 판매합니까? 아땡로가 지금도 판매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나중에 어딘지 알려주세요. 네, 저한테. 과거에 네.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일명 그 불량식품들을 이제는 이제 파는 전문
장소가 있어요. 아, 또 보급품으로. 요새 제가 네. 물어봐가지고 파는. 아, 그렇군요. 네, 단종된 기준. 단종이 안 하고 됐었군요. 있군요. 네. 네. 우리 또 국민학생이었던 MC 장원 씨. 네네. 어떤 거 기억나요? 저는 이제 아까 정상근 기자가 말씀하셨던 이제 그 달고나 저희 음. 동네에서 이제 뽑기라 그랬거든요. 네네.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서 주십니다. 아, 사장님께서.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양 살려서. 세밀한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모양대로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잘 뜯어내면 그 하나를 더 보너스로 주셨죠. 뭐 더 주셨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요주의물로 찍히는 바람에 그 동네 사장님들한테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제 거의 설탕물이 대부분인 그 엿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금붕어, 황금붕어 엿. 아, 그렇죠. 아. 네. 예, 그 나비엿도 있고 이제 엄청 큰 거 그거. 네, 그것도 이제 뽑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이제 받는 거였는데, 하루 안에 못 먹어요, 그거. 네, 너무 커가지고. 큰 거 받으면 이제 네. 몇 날 며칠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옛날 음식들. 사실은 그거 먹으러 학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학교 끝나서 저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아침에. 네, 우리 이제 떡볶이 정크푸드 논란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네. 그나저나 이 떡볶이를 정크푸드라고 했던 황교익 씨는 근데 떡볶이 광고를 또 찍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광고를 그랬죠. 찍었었죠. 네. 뭐 과거에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광고도 찍은 바 있고, 그리고 이 지난달 11일에 그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 경남 마산의 떡볶이집을 방문해서 이 네네. 떡볶이를 먹는 뭐 네. 그런 컨텐츠도 찍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황교익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떡볶이를 들고 광고를 하는 가게는 이제 술집이라서 네. 좀 아이들이 갈 수 없는 네.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이 광고를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게의 매출 중에 일부를 이 결식아동 돕기에 쓰겠다라고 아, 해서였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은 뭐 황교익 씨가 또 이제 치킨에 대해서 좀 혹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치킨 광고도 뭐 그런 취지라면 찍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 라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집니다, 지금. 네. 촌에서 온 그대님이 너무 나간 발언입니다. 항상 입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0510번님,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불량식품 아닌 게 없어요. 또 이런 얘기들. 네. 악고비님은 단백질이 부족하긴 한데 오뎅 집어 먹어도 됩니다. 양배추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네. 주변에 또 다른 음식까지 함께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세대 때려야겠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그 안 대표님께서 그 드루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저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몽둥이 들고 찾아가서 두드려 패고 싶어요. 아니 V3 만드시면 맞습니까? 예, 그게 저 세대 때려야 되겠네. 네. 이 대화는 어디서 나온 대화인가요? 정상근 기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네. 같이 웃어야 되는지 네. 어느 대목에서 표정을 웃어야 어떻게 되는지. 지어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네. 이 얘기는 이 지난 월요일에 이 서민의 기생충 TV에 출연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드루킹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말인데, 이 서민의 기생충 TV는 이 서민 교수가 이 정치계 뭐 이른바 이제 그 유력인들을 찾아가서 네. 1시간 동안 유머 레슨을 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방송이고요. 서민 교수가 유머 레슨을 한다고요? 네네. 그런 컨셉이라고요? 네. 네, 이 서민 교수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이 댓글 조작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자 안철수 대표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직접 찾아가서 때리고 싶다 이렇게 유머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서민 교수가 뭐 V3 만든 분 맞냐라고 물으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세대 때려야겠네. 이 V3니까요. 네, 네, 네. 세대 때려야겠네라고 대답해서 이 서민 교수가 웃으면서 화면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유머 레슨인데 네네. 어느 대목에서 웃으면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유머인 것 같아요. 네, 상황 서민 자체가? 교수가 유머 강의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러게요. 서민 교수님이 이 유머 코드랑 뭔가 관련이 있는지는 네. 몰랐네요,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데서 나오는 그 웃음이랄까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됐었던 뭐 홍준표 의원이 예의범절 강의를 한다던가 장인어른을 상대로 하는 예의범절 강의 뭐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겠네. 상황 자체가 재밌잖아요. 윤석열이 강의하는 바른 자세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다리 모으는 자세 이런 거? 다리 모으고 시선 앞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 자체가 웃길 수 있잖아요. 네, 거의 약간 그런 상황극이네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업이 MC 장원 씨는 본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네네. 누군가 평론가를 알고 있는데 본업은 코미디언입니다. 네. 이것도 뭐 네네. 나름
웃을 만한 대목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네네. 상황 자체가 네네. 뭔가요? 예, 일단 뭐 제가 짧지만 짧은 저의 이 경력이지만 네. 조언을 좀 드린다면 네. 두 분이 앉아서 웃음을 만드실 거였으면 두 분 이야기만 갖고 웃음을 만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위험성이 없죠. 여기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제 유머 소재로 만들어서 약간 가학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두드려 네. 팬다. 네네네. 이거는 건강한 웃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씁쓸한 웃음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건 유머 강의가 아니라 왠지 잘못된 강의다. 잘못된 강의다. 이래서 이 허가받지 않은 강의가 위험한 겁니다. 무허가 강의잖아요, 이거. 역시 유머 장인다운 분석이었어요. 역시 네,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네, 유머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말이 하나 더 있네요. 만나볼까요? 안철수는 나라의 보배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허경영 명예대표 간에 뭔가 네. 이렇게 연결고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양상원 씨 어떤 얘기인가요? 좀 뜬금없긴 하죠. 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지난 18일 행주산성 이 정문 앞에서 이 백마에 장군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면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했던 말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 추구하는 정책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일화요. 네, 경선을 통해서. 제3지대를 노리시는 건가요? 허경영 명예대표가? 네, 이거는 제3지대를 13지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비무정지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단일화 제안, 정책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 와. 네. 안철수 대표가 즐거워할까요? 뭐 전혀 받아들이실 수 없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좀 이렇게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도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허경영 명예대표 그분도 좀 이 안철수 대표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참 그 과거 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좀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10년 이 안철수 전에는. 대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마침 또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부총리에 네.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 김동연 부총리랑 같이 함께하는 이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고 또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동연 대표가 그 전 부총리가 네.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참 이래저래 이제 국민의당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국민의힘과 이 합당 네.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됐다 결렬 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기자들이 언급했는데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사실상 닫으셨어요. 거절한 네. 닫아놨군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무튼 우리 MC 앙원 씨, 이 네. 허경영 명예대표와 안철수 대표 단일화 이 만나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질지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저도 예. 상상하기 힘드네요. 예. 그림을 일단 좀 뭐 그려주시죠. 만날 일은 사실 영원할 것 같고요. 이 허경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불렀던 노래 속에서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만 바라봐도 너는 건강해지고 외모도 훌륭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는 순간 그 허경영 대표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나눠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안철수 대표도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희화화되는 이미지가 일부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네. 네,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제 이 안철수 대표를 언급하는 순간 네. 그런 이미지가 약간 증폭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좋은 이야기 하면서 이 경선 제안을 한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이게 그래서 대선에 상황이- 약간 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허경영 총재가 알겠습니다. 지지선언하는 순간 약간 희화화된 이미지가 전염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 그 입에 네. 올라오는 순간 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는 약간 상황이죠. 저격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허경영 명예대표 예고했던 대로 행주산성 앞에서 네.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처음엔 이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흰색 말을 타고 등장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네. 선언을 했죠. 앞치마도 둘렀습니다. 네, 앞치마도 둘렀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인가요?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죠.
돈 줄 테니 나으라는 건 폭력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말인데요.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말입니다. 이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폭락을 했다면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는데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헛다리를 짚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2006년부터 270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네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4로 폭락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낮은 출산율인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네. 돈만 주면 뭐 낫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면 뭐 집, 네. 안정적인 집이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질 텐데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런 주장? 네,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사회 가지.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출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한 가지 정책만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한 가지가 이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일 텐데 네. 이거를 무조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 좀 위험한 논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뭐 이 얘기 자체를 하나하나 떼어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폭력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폭력이죠, 확실히. 네.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인데 네. 그런데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결론은 좀 이상한 결론인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 네. 출산을 지금 하기 싫어서 네.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출산을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폭력이 맞지만 이 출산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시험관 시술 뭐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네네. 좀 이렇게 워낙 이제 고가의 돈이 드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의료보험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네. 이거를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이걸로 이제 혜택을 좀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의료보험을 쓸 수 있었던 분들이 네네. 27만 명이나 되거든요. 20만 명.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워서 낳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돈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한다. 네.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좀 네. 그런 그 느낌이 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단순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 낳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집 문제가 가장 또 크겠죠. 그리고 네.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요즘 일자리 문제가 크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 다니는 그 비용부터 해서 또 아이를 뭐 임신했을 때도 낳았을 때 이 휴가 주는 문제 이 모든 게 다 사실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돼야지만 뭐 양육도 되고 출산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이 한 명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그런데 너무 생략하시고 앞뒤 생략하시고 쉽게 네. 얘기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말말말이었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